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각종 힘 관련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용어는 항공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계속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용어의 정의를 잊어먹고 그냥 뭐랄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항공기계공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각종 힘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 있죠? 운동 법칙, Law of Motion. 자,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접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시험, 물리 수업 시간에 접했던 용어입니다. 오늘 일부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많이 귀에 익숙한 내용도 있을 건데 오늘 용어를 한번 아시는 분은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가 있다. 그렇게 알고서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법칙이라는 건 뭐죠? Law of Motion입니다. Law of Motion.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 영어로 inertia. 예. 외부로부터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거를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을 우리는 inertia라고 합니다. inertia. 그리고 제1법칙의 예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쏠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나의 현재 운동 상태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입니다. 힘은 force, 가속도는 acceleration, 가속도입니다. 자, 물체의 운동 상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변한다. 이와 같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요. 그래서 힘과 가속도. 근데 이제 힘과 가속도에 여기에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F는 MA. 여기서 F는 포스를 나타내겠죠. 포스. 여기서 M은 뭐죠? 질량, mass. A는 가속도, acceleration.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가 클수록 그 힘은 커질 거고 또 가속도가 커질수록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커지겠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 여기서 알아둬야 되죠. 힘, force, 가속도, acceleration, m, mass.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 작용, action. 반작용, reaction.
이 법칙은 두 물체가 서로 밀 때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된다. 이때 한쪽 힘은 작용이고 다른 쪽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죠?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 우리가 이제 뭐 리액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뭐 어떤 사람이 뭐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호응을 해주는 거. 리액션이 좋다, 리액션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 액션과 리액션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정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영어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속도 및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속도, 속도, 속도 뭐죠? velocity죠. velocity. 자, 속도라는 게 뭡니까? 단위 시간에 대한 물체의 위치 변화량. 속도는 경과한 시간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은 속도가 나오죠. velocity. 속도는 이제 킬로미터 per hour도 될 수 있고, 메타 per sec도 될 수 있고, 속도는 이제 단위는 여러 가지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아까 여기서 가속도는 acceleration이라 했죠. 그럼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 가속도. 여기죠.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 그 속도가 변하는 운동으로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는 뭐죠? 1초당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acceleration. 자, 가속도는 어떤 식으로 구하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뺀 다음에 걸린 시간. 이거를 빼면은 이제 가속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단위는 메타 퍼 세크 자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 메타 퍼 세크 자스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던졌을 때, 예를 들면 옥상에서 던졌다든지 했을 때 그 속도가 9.8 메타 퍼 세크 자승으로 나옵니다. 중력 가속도는 뭐죠? Gravitational Acceleration입니다. 이 용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항공기계공학 개론에서 많이 배웠던 그 그림이죠.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항력, 중력, 추력이 있습니다. 요거죠.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 리프트, 추력, 트러스트, 항력, 드래그, 중력, 웨이트. 항공기가 있을 때 양력은 항공기를 띄우려고 하는 힘이죠. 그리고 추력은 항공기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 스러스트. 그리고 항력은 항공기가 앞으로 못 나가게 잡는 힘, 드래그. 그리고 마지막 중력이 있습니다. 웨이트. 그냥 항공기가 그냥 있으면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지구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웨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에 적용하는 힘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로드라고 있어요. 리미트 로드. 항공기 구조의 설계 시 통상적으로 비행 중에 발생하는 하중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돌풍과 난류 조건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제 이걸 제한 하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항공기에 뭐 인원이 10명이 탑승한다, 뭐 물건은 뭐 한 5톤을 실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공기 설계를 합니다. 구조 설계를. 그렇지만 여기 있지만 예상되는 돌풍, 난류 조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 힘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미트 로드를 결정을 할 때 돌풍과 난류 조건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어 내력과 응력이 있습니다. 자, 외력에 대해 구조물 내부에 하중을 전달하기 위한 내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응력은 F/A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자승, 파운드 퍼 인치 자승.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응력, 스트레스. 그리고 내력의 형태는 인장력, 압축력, 전단력, 굽힘 모멘트, 비틀림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전체적인 그 서머리 내용이고 다음 장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아까 공부를 했죠. 리프트, 스러스트, 웨이트, 드래그. 자, 기체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자, 인장력, 텐션 포스, 당기죠. 압축력, compression force, 양쪽으로 밀고 있죠. 전당력, shear force, 두 개의 물체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당겼을 때 이 부위에 발생하는 힘이 전단력입니다. shear force. 그 다음에 비틀림 있죠? torsion force, 우리가 빨래를 짜듯이 돌립니다. 돌렸을 때 여기에 생기는 힘을 비틀림력, torsion for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힘력 있죠? bending force. 이런 식으로 직선의 물체를 휘었을 때 여기에 생기는 힘, 거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bending force라고 합니다. bending force. 다시 기억하시죠? tension force, compression force, shear force, torsion force, bending force입니다. 한국말 외에 영어로도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텐션, 볼을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보가 받는 내력이죠. 텐션. 그리고 노멀 텐션 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수직 인장 능력. 아까 설명드린 그 A분의 F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인장력과 압축력이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인장력과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런 거죠. 압축력. 항공기에서는 항력과 추력의 이렇게 서로 반대 힘이 발생하죠. 그거를 이제 항력과 추력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 볼까요? 전단력은 shear force.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단 능력은 shearing stress라고 했죠. shearing stress. 전단 flow, shear flow. 전단 흐름은 요 방향으로 그 단위 길이랑 힘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shear flow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게 이제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동체잖아요. 항공기 동체인데 양력으로 인해서 항공기 날개가 위로 올라가고 동체는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요 부위에 생기는 게 전단력, shear force입니다. shear force. 그 다음에 트위스팅. 보의 양 끝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축을 돌리는 모멘트가 작용할 경우 발생하는 게 트위스팅. 여기 있지만 토션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트위스팅이라고 했나. 뭐 용어는 거의 유사한 점.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밴딩 모멘트가 있습니다. 밴딩 모멘트. 뭐 굽힘은 뭐 여러 가지 항공기의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또 한번 드릴 텐데, 그 여기는 그냥 활주로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항공기가 날아갈 때죠. 그러면 활주로에 있을 때는 윙이 처지잖아요. 그죠? 윙이 처지고 항공기가 날아갈 때는 윙이 위로 올라가죠. 양력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굽힘 모멘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밴딩 모멘트. 뒷장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항공기가 날아가면은 날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뭐 어떤 항공기는 1m 차이가 날 정도로 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변형이 일어나죠. 그거를 strain, deformation, 변이는 displacement.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는 strain,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개 위쪽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날개 아랫면은 인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날개가 그 비행할 때는 날개가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 아래면에는 인장력이 작용. 인장력이라는 건 뭐죠? 땡긴다 그랬잖아요. 땡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날개라고 합시다. 날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날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면은 압축력이 작용한다. 왜? 요 부위는 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 이제 스트레스.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력은 힘 슬래시 면적이잖아요. 그죠? 힘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응력은 스트레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응력의 단위는 힘이 뉴턴, 면적이니까 뉴턴 퍼 메타 자승. 또 파운드로 했을 때는 파운드 슬래시 인치의 자승. 그러니까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자승, 파운드 퍼 인치 자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스칼 우리가. 근데 1파스칼, 2파스칼은 뭐냐면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파스칼. 그리고 메가파스칼은 1메타가 아니에요. 1밀리미터 자승 안에 작용하는 1뉴턴이 작용했을 때 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0의 6승의 파스칼 또는 10의 6승의 뉴턴 퍼 메타 자승으로 용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파스칼 있죠? 1파스칼은 이런 식으로 다 단위 변환이 됩니다. 1파스칼은 뭐 여기 뭐 일반적에는 압력으로도 계산이 되고 뭐 바라고 있죠. 또 밀리바도 있고 또 킬로그램 퍼 슬래시 센티미터 자승 이렇게도 전환이 되고 또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1파스칼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뭐죠? 응력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즉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거를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자승이다.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응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스트레스. 근데 면적은 알겠죠? 면적은 뭐야? 면적은 그냥 말 그대로 면적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메타자승. 뭐 1인치 곱하기 1인치는 1인치 자승. 근데 힘이 뭐야? 힘. 힘은 뉴턴이라고 돼 있어요. 뉴턴. 자, 그럼 힘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습니다. 뉴턴.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여 1m/s 자승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의 크기를 1뉴턴이라 한다. 아까 가속도, acceleration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죠. 여기 있습니다. 가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빼가지고 그를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가속도. 가속도라는 것은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방향만 변하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죠. 1kg.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요게 1kg라고 생각합시다. 1kg의 물체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 힘이 딱 가해졌어. 이때 요게 날아가면서 1m/s 자승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의 크기를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1뉴턴.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뉴턴 많이 용어는 듣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오래 지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뉴턴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머릿속에 개념을 주면서 1kg짜리를 던져서 1m/s 자승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뉴턴이다.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힘, 그걸 뉴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다인이라고 했어요. 1다인. 이거는 질량 1g의 물체에 작용해서 1cm/s 자승의 가속도. 굉장히 작죠. 1cm. 1cm. 그렇게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의 크기를 다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작죠? 1뉴턴에 뭐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하고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뉴턴이나 다인으로도 정의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1중량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kgw, kgf. 그죠? 그러면은 그 이거잖아. 1kg짜리야.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량의 크기를 1중량 킬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랬죠? 1kg. 근데 중력은 아까 던지는 거하고 틀려요. 중력은 떨어져요.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1kg 물체 1m/s 자승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게 뉴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kgW는 떨어뜨리면은 여기 있지만 9.88m/s 자승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1kgW는 9.8N이다. 왜? 아까 그랬죠. 1m/s 자승이 1N이라 했으니까 9.8로 바뀌니까 1kgW는 9.8N입니다. 그죠? 자, 하여튼 뭐 중력가 속도는 우리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중력가 속도는 9.8 엄밀히 따지면 9.80666 메타퍼세크 자승이죠. 하여튼 힘의 정의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뉴턴, 다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지만 KGW, KGF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 이거 말고도 용어는 많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용어는.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전공 과목을 공부해 가면서 또 익혀야 될 용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기억을 하고 영어로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멘트가 뭐냐? 우리 모멘트 많이 듣습니다. 모멘트라는 거는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네요.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을 moment of force라고 합니다. moment of force. 기호는 M으로 표시합니다. 자, 한번 이거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어떤 리벳이 뭐 볼트가 있어요. 그리고 스패너가 있어. 근데 이걸 돌릴 때 손이 여기에 있을 때 돌리기가 쉽겠어요? 여기 있을 때 돌리기가 쉽겠어요? 멀리일수록 돌리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모멘트는 우리가 여기 있다시피 한 모멘트는 F 힘 곱하기 A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선을 긋는 수직선의 길이 이 길이죠. 그래서 모멘트는 힘 곱하기 길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절대 잊어먹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모멘트는 다시 한번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모멘트는 여기 있지만 A가 커질수록 F는 작아지겠죠? 그죠? 이 A가 커질수록 F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모멘트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힘인데 길이가 있고 여기 힘이 있구나. 그래서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힘 곱하기 회전축으로 힘의 작용선은 수직선의 길이. 이 공식은 별로 써먹을 데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모멘트가 뭐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컨셉을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모멘트는 시계발이 돌아가는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죠?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구분합니다. 원래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인데 거꾸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모멘트 용어를 정의를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항공기에 적용하는 힘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을 더 공부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서 오늘 한국어와 영어로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